선생님,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인격도 훌륭하고 여기저기 가서 칭찬도 많이 듣는 좋은 사람인데 제가 부족해서 저만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다.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떤 좋은 사람인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에게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대상이냐,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난 나를 위해 존재하거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별로야? 그럼 거리를 둬야 돼요. 그와 거리를 둔다는 것은 내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더 많이 추앙하고 좋아하는 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서적인 능력. 그거 자체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거를 상대방에게 똑같이 요구하거나 행동으로 다 표출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행동으로 다 표출하면 소진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번아웃이 올 수가 있어요. 서운해질 수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마음껏 사랑하시되 행동은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오따입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은 되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자책해요. 저 사람은 그냥 쿨하고 그냥 정상적인데 내가 소심해서, 내가 예민해서, 내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서, 내가 집착적이고 불안이 높아서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엄격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사고 중심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고 중심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미묘한 어떤 감정 변화나 리액션이나 그다음에 욕구, 감정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고 캐치도 잘 하지 않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아요. 사건이 중요해요. 그런 어떤 섬세한 감정 활동이나 상호작용을 좀 귀찮게 여기기도 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너와 나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너의 감정, 너의 욕구와 필요, 너의 마음 상태가 나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맞춰주죠, 대부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고갈되고 소진되고 막 퍼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소진되면서 본전 생각나요. 이게 돈이 아깝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아까웠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운한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네가 나의 우선순위였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너는 그게 아니네. 너는 항상 너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너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해. 그러니 너는 우리 관계에 불편함이 없지.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을 탓할 것도 아니고 나를 탓할 것도 아니고 서로 중요한 게 좀 다른 거죠. 관계의 메커니즘 방식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존재로서 끝난 거고 관계 중심적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대방을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데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자책하면서 나를 바꾸려는 데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선생님,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인격도 훌륭하고 여기저기 가서 칭찬도 많이 듣는 좋은 사람인데 제가 부족해서 저만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자책하시지 말라.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떤 좋은 사람인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에게 좋지 않은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대상이냐,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우는 날이 많았냐 웃는 날이 많았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난 나를 위해 존재하거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별로야? 그럼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친했는데 거리를 두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갈등 상황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끊어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항상 좋은 관계를 이렇게 잔잔바리 유지가 돼야 돼.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갈등 상황은 마무리를 해야겠으니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소심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어. 내가 너를 바꾸려고 했나 봐. 너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지 못했나 봐. 내가 좀 집착적이었지 하면서 있는 대로 자기 자학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셀프 사과를 하고 먼저 연락하고 손 내밀어요.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편해요. 자기 성찰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손 내밀 필요도 없어요. 자존심 잘 지키고 있으면 알아서 그쪽에서 먼저 나한테 손 내밀어 다가와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하루 이틀 내에 먼저 연락 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셀프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난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갑과 을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이게 나를 사랑하는 일일까?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당 부분 나 자신을 희생시켜요. 이거는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상대방을 놓지 못할까? 상대방을 사랑할 때에 내 자신이 굉장히 풍성하고 충만해진 느낌을 받거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정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만큼 풍부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예뻐하고 좋아해주고 할 때 내가 너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잊지 못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나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너무 행복했고 충만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충만함과 풍성함을 준 게 아니고 원래 내 거예요. 원래 내가 그거 느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원래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난 그거 느낄 수 있거든요. 꼭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풍성해졌던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상처를 받는 것도 그만큼 그 사람을 우선에 두고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발생한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난 소심해, 난 의심이 많아, 난 너무 집착해 이렇게 자책할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이토록 깊고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풍부한 사람이구나 하고 좀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그와 거리를 둔다는 것은 내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행동으로 다 드러내지는 않는 거예요. 내 감정 상태는 인정해도 좋아요. 더 많이 추종하고 더 많이 추앙하고 좋아하는 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서적인 능력. 그거 자체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거를 상대방에게 똑같이 요구하거나 행동으로 다 표출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행동으로 다 표출하면 소진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번아웃이 올 수가 있어요. 서운해질 수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마음껏 사랑하시되 행동은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연락을 줄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내가 너무 상처받는 게 연거푸 반복된다라고 하면 한 최소 2, 3주 정도는 선톡하지 않는 겁니다. 한 달 정도면 더 좋아요. 두세 달 정도면 더 좋아요. 일단은 짧게는 2, 3주 정도. 매일 연락하던 사이인데 매일 전화하던 사이인데 어떻게 내가 전화를 안 할 수 있을까 되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조용한 채팅방에다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한 채팅방을 숨김 모드로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알림이 오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차단된 건 아니고. 그러면 그걸 수시로 들어가서 열어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핸드폰을 손에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카톡 기능이 없는 뭐 탭이나 이런 걸 좀 사용하시고 어쨌든 카톡 자체를 잠깐 꺼두는 거죠. 그래서 어디 나가실 때도 휴대폰을 웬만하면 들고 나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사람과 나의 정서적 거리를 둘 수 있는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짧으면 2, 3주, 길면 2, 3개월. 절대 선톡하지 않는다. 근데 먼저 연락이 올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온다면 그냥 담백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길지 않게. 반응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시면 안 돼요. 일일이 설명한다는 건 우린 다시 잘 지내고 싶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은연의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담백하게 대답하세요. 짧게. 그리고 2, 3주를 꼭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왜 변했지? 물론 그걸 목표에 두고 하시면 안 되고 2, 3주의 기간 동안에 오로지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었던 내 삶을 다시 내 중심으로 가지고 오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 나를 그만 희생시키고 나를 챙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을 덜 사랑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2, 3주 안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씩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만 참자. 그리고 내일 되면 또 오늘 하루만 참자.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씩만 넘기세요. 그리고 하루도 어려우면 1시간. 지금 3시잖아요. 그러면 4시까지만 참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걸 견딜 수 없으면 폰 두고 나가세요. 걸으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그 친구 외에 다른 관계들하고 조금 어울리세요. 근데 다른 애착 대상을 맺으라는 게 아니라 또 어딘가에 몰입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폭넓게 그냥 가볍게 수다 떨 수 있는 리프레시 활동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좀 주의를 환기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갖는 동안 상당히 그 친구는 어떨까, 그 남자는 어떨까, 그 여자는 어떨까, 이게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일 거예요. 걔도 날 생각할까, 날 기다릴까, 내가 연락 안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이쯤 되면 자기를 돌아봤을까, 이런 생각이 휩싸일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2, 3주의 시간은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갖는 시간인데 이조차도 상대방을 생각하느라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아차, 내가 또 그 사람 생각을 하는구나. 지금 시간은 나를 챙길 시간이야 하면서 나에게 하나라도 입히고 먹이고 놀아주고 그냥 그 마음 자체를 인정하시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해.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직도 잊지 못하고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난 이렇게 누군가를 깊이 있게 진실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하면서 인정해 주세요. 내 마음, 내 감정 부정하지 마시고 자긍심 가지셔도 좋아요. 다만 그것을 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을 뿐. 그리고 너무너무 카톡하고 싶어, 너무너무 전화하고 싶어 그러면요. 일단 핸드폰이나 컴퓨터 켜시고 나와의 채팅 같은 거나 아니면 나의 일기장에다가 쓰세요.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다 쓰세요. 마치 카톡하는 것처럼 다 쓰신 다음에 나한테 저장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꺼냄으로써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둔 것뿐이에요. 그래서 꺼내는 순간에 엄청나게 차오르던 연락 충동은 약간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렇게 2, 3주를 버티세요. 근데 2, 3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옛날이랑 똑같다? 이러면 또 다시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때는 1달 이상 더 거리를 두셔야 되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얘 아니요, 또 나 나름대로 나 혼자 할 것들 많네. 나 재밌네. 요런 나를 찾아가는 일련의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덜 의존하게 된다. 좀 덜 그리워할 수 있게 된다. 덜 집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주던 그 추앙과 그 섬김과 모든 칭찬과 선물 이런 거요. 나한테 하세요. 나한테 쓰는 건 아깝고 그 사람한테 쓰는 건 안 아까우셨죠? 나한테는 칭찬을 못해도 그 사람한테는 맨날 입에서 꽃 나왔죠? 벚꽃 흩날렸죠? 그거 나한테 좀 하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욕하라는 건 아니에요. 뭘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넌 정말 멋진 애니까 오늘은 너 옷 한 벌 내가 사준다 하고 나한테 옷 사주시고요. 오늘은 너가 좀 피곤한 것 같으니까 너를 위로할 겸 맛있는 거 먹고 멋진 데 구경하자 하면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요. 나한테 잘해주세요. 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좀 잘해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느끼거든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과잉된 자기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존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존중. 이렇게 해서 나의 에너지와 중심이 타인에게 가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이 문제예요. 중심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단단한 나를 가지고 타인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는 그 무게 중심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우따였습니다.